이게 뭐 사실 저도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화상이라는 게 사실은 뭐 이렇게 아주 특별한 게 아니고 상처의 일종 하나의 그 가지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도 당연히 뭐 다치는 사람들이 계셨을 거고 뭐 전쟁도 많았을 거고 그러니까 상처에 대한 치료 개념들은 당연히 있었을 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때도 화상에 대한 치료 개념들이 다양하게 있었던 걸로 일단은 말씀은 하시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물론 현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적인 화상 치료나 상처 치료의 개념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효과적인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었던 뭐 약초들이나 이런 것들을 갈아서 붙이면서 염증이나 그런 것들을 컨트롤한 걸로 이렇게 나오는 문헌들이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우리 조상분들도 뭐 그런 화상이나 상처에 대한 치료들에 대한 개념들은 당연히 가지고 계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현대의학에서의 발전의 이제 가장 큰 역사적인 그 사건들은 아마도 전쟁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 세계대전을 통해서 뭐 수혈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개념들이 활성화되고 방법들이 연구가 되고 그 비약적으로 이제 발전하기 시작한 시기가 1900년대 이제 초중반으로 넘어오면서부터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60년대에 태동하기 시작한 수분 드레싱이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상처를 적절한 수분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감염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치유 속도를 훨씬 더 올릴 수 있다는 개념에서 시작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위 말하는 상처에서 발생하는 진물, 그러니까 삼출물들을 효과적으로 제거를 하면서 적당한 정도의 습한 환경을 만들었을 때 상처가 빨리 낫는다는 개념들이 도입이 되면서 상처 치유 속도가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생기기 전까지는 민간요법으로 좀 많이 뭐 사실 민간요법은이라는 표현이 이게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뭐 감자 갈아붙이시는 경우도 있고 뭐 두부를 해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치약 발라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상처가 상태를 악화시키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No, God! No, God, please! 환자분들도 많이 여쭤보시는 게 오소리 기름 많이 물어보시고 실제로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우리 중환자실에 그 손자가 누워 있어 면회 시간에 할머님만 다녀가시고 나면 이상한 냄새가 나서 이게 뭐지? 할머니께서 오소리 기름을 바르면 빨리 낫는다는 말씀을 듣고 붕대 밑으로 오소리 기름을 몰래 이렇게 바르고 가시고 뿌리고 가시고 이랬던 경우가 있어요. 이제 오소리 기름 자체가 뭐 효과가 있다 없다를 뭐 말씀드리긴 좀 어려우나 문제는 그거죠. 오소리 기름 베이스로 어떤 그 소위 말하는 해썹이라든지 아니면 안정성을 통과한 그런 공인된 제품이 출시가 된 적은 없는 거죠. 그래서 굳이 그런 민간요법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보다 그렇게 비용이 많이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한 번이라도 오셔서 뭐 자주 오시기 힘들면 제품이라도 좀 받아가셔서 자가치료하는 방법이라도 듣고 가시는 게 오히려 이제 훨씬 더 궁극적으로는 비용을 아끼실 수 있는 환경이 될 거예요. 그게 어설프게 치료하다가 꼭 안 낫고 염증 생기고 골마가지고 이 병원에 오시는 경우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병원을 한 번이라도 오시는 게 답이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No, God, please! 피부에 양보하시지 말고 드십시오.